네, 수진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은 늘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이 넘치게 보도자료 이렇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도 힘내서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이번에 이제 짧게 제가 뭔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일본 동경 지역 파견한 거를 제가 2023년도하고 비교해 봤어요. 2023년도하고 2025년도 이번 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5급, 그때는 5급이었는데, 이번에는 5급 이하로 해서 7급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꼼꼼히 봤어요. 그때는 그냥 선발 기준이 우리 이제 도청 내 공무원들을 대상하는 거니까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자격 요건이 나이 만 55세 이하, 그 다음에 도청 근무 경력 3년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파견국가 언어 소통 가능자.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번엔 사실은 나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무 경력을 이제 5년으로 높이고, 그 대신에 직급은 5급 이하. 여기까지면 기회 확대했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해당 국가 언어 소통 가능자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예요. 근데 사실 공무원들이,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수출, 통상, 투자 유치 분야, 투자 유치나 통상 수출 근무 경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가 들어가요. 5점이. 그러니까 직급으로는 확대인데 이 선발 계획에 보면 선발 계획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우대라고 하면 저는 군대 다녀오진 않았지만, 군대 가산점에서 그냥 나온 점수에 가산점이 붙는 건데, 이건 아예 심사 기준부터 서류 심사에 도 근무 경력,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경력이 5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5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심사 선발 계획에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봤을 때, 도 근무 경력은 되는데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5점이 돼 있으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시도를 못 한다는 건 이게 겉에 들어간 직급은 완화했지만 그 우대가 그냥 나중에 점수 얻은 다음에 동점이 나왔을 때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점수가 아니라 그냥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20점 안에 그냥 5점이. 이거 계획표 다 보면 응시 못 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한 기회 확대인가? 마치 이거는 그냥 정황이고 제 판단이고 제 의혹이지만 누군가를 이거 맞춤 공고 아닌가? 예전에 그 중국 사무소에서 통상 전문가를 뽑는다면서 철학과 우대하듯이 이번에도 우대를 했는데 그땐 점수에 철학과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과 자체가 우대할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로 접근했지만 이번엔 배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기회 확대인가? 진정한 기회를 막는 게 아닌가. 전해하고 달라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바꿨냐, 직급을 왜 안 하였냐라는 배경을 했을 때, 모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했고, 신문 지상에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정책이나 기준이 바뀐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기준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준비할 때, 한 명밖에 지원이 안 했다?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7급부터 시작했든 9급부터 시작했든 이 관련 업무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은 어학만 잘하면 되지 가이드밖에 안 하는데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가이드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 관례라는 걸 깨우수고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타당해야 되고 근거가 뒷받침 될 만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기회를 확대한 게 아니라 기회를 막았구나, 관련 분야.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추후 방안이 또 나왔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제 추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았더니 앞으로는 그냥 개선 방안, 자매 우호 지역, 이거는 이제 중국 사무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도실무 경력 5년 이상, 도실무 경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도실무 경력, 중국 사무소든 종료 사무소든 지금 낼 때는 관련 경험 있는 사람을 원했으면서 그 다음에 변경하는 중국 사무소 변경안에는 또 도실무 경력?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준안에 공무원들한테는 도실무 경력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관련 분야 근무 경력까지를 원합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거는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맞춤 공고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이제 드릴까요? 주셔야 돼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주셔야 돼요. 예, 도청 관련 근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아니요. 지금 외부에서 했던 경력을 지금 요청한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자료에 예. 도청 근무라고 하지 않고요. 예. 예를 들면 도청의 통상이나 마케팅 부서나 이런 쪽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것도 저는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저희가 사람을 선발할 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개선안 저한테 주신 것처럼 도라고 쓰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관련 그렇게 하면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예. 왜 일본 사무소를 가는데 그 전에는 없던 그런 걸 넣어야 됩니까? 가능하면은 더 우리가 좀 더 전문가를 보냈으면 그걸 좋겠다.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거는 가능하면은 더 조금, 예. 도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급수도 다양화를 시켰던 거고요. 아니요, 다양화를 시켜도 그걸 열었으면 다른 것도 다 열어줘야죠. 그거 직급은 여는데 갑자기 없던 관련 경력을 원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어떤 관련 그런 통상 경력이라든지 그런 경력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경력을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 정확히 보시고 아니고요. 그건 한 가지 더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이 나와 있는데 면접 심사 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 동경사무소 그 자료 주셨는데 4명인데 3명만 지금 이름이 돼 있고 누굽니까? 면접 심사 4명인데 내부위원, 기업 애로 해석과장, 국제관계 대사, 내부위원 2명. 그 다음에 외국인 인터뷰에는 딱 1명. 이게 4명이 어떻게 4명이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4명이 구성이 됐죠? 사인이 없다고요? 아, 이름 자체가 안 써 있잖아요. 4명이면 이름이 4명이 돼야죠. 3명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면접 실사는 4명을 했대요. 근데 이름이 3명밖에 없어요. 1명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는데 제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4명이 심사를 했다는데. 아마 심사위원들 이름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서. 아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외부위원도 이름 지금 제가 저하가 지금 의원님, 초보입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의원님, 그만하시고요. 채용이나 이런 것은 그 기준에 맞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 정확하게 이거는 이름을 안 쓴 거고 이만큼 관리가 안 된 거니까 이 관리 이름 누군가 이름을 감추고 싶으면 앞에 성만 쓰셔야죠. 이름 아무것도 3명밖에 제가 이 자료를 오랫동안 보고 이건 꼭 질문해야 되겠다 했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은 써줬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걸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이걸 안 보고 저를 준 거고요. 그리고 그 통상 그거 도로 돼 있지 않고 그분도 통상에 관련된 과는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리고 한마디만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자료 요청하면 해외 파견으로 치우쳐서 말하는데요. 지금 중국 사무소장님 계시는데 중국 사무소, 일본 사무소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총영사나 어느 일본의 어느 지역 현청으로 들어가는 근무하는 거는 분리해야 된다. 사무소는 책임자가 가는 자리예요. 직급 안 와도 좋지만 사무소는 소장으로서의 책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직급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거든. 공직사회는 직급이 있는 사회예요. 거기에 맞는 팀장은 팀장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 일을 해야 되고 그 직급이 있잖아요. 직제도 다 직제로. 근데 지금 소장님이 일본 사무소예요. 일본 사무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일반적인 워싱턴주나 일본의 또 다른 주가 주로 나가는 파견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소장은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판단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직급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일본이나 중국하고 그 외부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우리의 위상일 수도 있다, 직급이라는 거.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중국 사무소하고 일반 해외 파견하고는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